3월 25일 뉴스 포커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요, 장군들이 안보 공백 없다는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이걸 이제 확정하고 국민들에게 브리핑까지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정권 측에서도 그렇지만은 언론들도 그렇고 막 이건 안 된다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들으면 아주 쾌재를 부를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와대는 이게 사실은 보면요, 여러분들 늘 보시잖아요. 경복궁 뒤에 근정전 뒤에 더 높이, 거기에다가 근정전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떡하니 앉아 있는데, 대통령궁이니까 대통령궁으로서 면모를 보인다, 아마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너무 위압적이에요. 위압적이고. 근데 근정전 이건 뭡니까? 조선시대 정궁이 경복궁이고, 거기 이 근정전은 정전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근데 이 왕이 평소에 그 국정을 볼 때는 편전에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이 청와대를 지을 때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은 따로 마련했어야죠. 그 비서동하고 같이, 비서들하고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전국만 떡하니 지어놓고 그런 준비를 제대로 안 한 바람에 말이죠. 지금 비서동하고 본관 사이가 멀어가지고 500-600m 되고 이래서 걸어가면 10분씩 걸린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직선거리가 500-600m니까 이거 걸어가면.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거기 몇몇 그 비서 수행하는 비서들 데리고 있으면 그 뭡니까 그게? 그 엄청스레 넓은 그 집에. 그러니까 아마 역대 대통령도 거기 있기 싫었을 겁니다. 일단 들어가면, 청와대 일단 본관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는 또 이 관저도 보니까 그 안에 또 그렇게 아주 외지게 해놨고, 이러니까 구중 궁궐이 따로 없지요. 그게 바로 구중 궁궐입니다. 아니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말이지, 거기 대통령도 거기 보니까 페이스북도 잘하고 하던데 뭘 그래?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뉴스는 다 볼 수 있고, 또 TV 틀면 거기 다 나오고, 어떻게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겠지만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한테 대해서 맨날 비난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풍자하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면요, 채널 돌립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 보기 싫어하지. 보기 싫은 거 굳이 뭐하러 보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그다음 이 페이스북 같은 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올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비서들도 말이죠. 그건 물론 이제 보고를 하겠죠. 이 홍보 담당관들이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 처음에는 직언한다 해서 올리다가 나중에 보면 대통령 이 심기를 이렇게 보거나 대통령 표정을 보면 이거 올리면 저분 기분 나쁘겠다 이러면 슬슬 빼는 거예요. 좋아할 것만 올리는 거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중궁궐에 대통령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국민들하고 빠이빠이. 자기가 5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변에 측근들 말만 듣고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 보면 자기의 인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감하게 되겠죠. 문 대통령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와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부터도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 자기가 지은 집이니까 또 불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 다 정부 서울청사에 거기서 근무하겠다 이 공약을 계속했어요. 김영삼 또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다 그렇게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본관 그 집무실이 안 있고 무슨
어디에요? 관저 거기 간이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서 비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안 가보죠. 여성으로서 그 엄청 소리 큰 넓은 데다가 혼자 떡하니 앉아서 집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일이 아니면 간이 집무실에서 집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편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들은 편전 같은 집무실을 따로 만들고 하든지 했어야죠. 요즘 뭐 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비서동에다가 집무실을 두고 거기서 집무를 해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마다 다 한 말 아닙니까? 윤석열 이 당선인도 대선 때 그런 공약을 계속 했습니다. 거듭 했습니다. 그 다음 그분이 하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했던 공약할 때 했던 말 그대로예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국민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그러자면 국민과 대면 기회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로 나오겠다.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 또 사실은요. 그 왜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죠. 아서 술레진저 2세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뭐냐? 제왕적 대통령직. 근데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이란 그 자체가 이미 제왕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르기가 아주 쉽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 궁전에 있으면 제왕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예? 아, 집이 뭐 문제냐, 사람 마음이 문제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이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애초에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제왕이 돼가는, 왕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점점 자기도 그 왕의 지위를 누리고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떠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해가지고 서울 청사에 거기다가 집무실을 마련하라 했다가 못했잖아요. 경호 문제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상황실 그 이용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헬기장도 거기에서 있고 하니까 대통령이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 불편만 끼쳐드린다. 그래서 안 됐잖아요. 윤석열 당선인도 보니까 또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답답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기는 못하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그 청와대 그 궁전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다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했으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좀 그걸 연구해뒀으면 안 됩니까? 예? 내가 못하니까 그만이지 뭘.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런 심사였겠죠. 예? 그래서 싹 잊어버린 거지. 이제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이제 저 서울청사에는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봐 이런 식이에요. 그 봐. 도움 줄 생각은 안 하고 반대하고 거기 예비비 좀 쓰겠다고 신청했더니 안 되겠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496억 원 예비비 못 쓴다 이거지. 내가 있는 동안은. 그 다음에 뭐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는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이제 지난 19일인가요? 아, 안보 공백이 우려돼 너무 서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여기서 봐라 말이야. 전직 합참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예? 이 합참의장들이 다시 23일 날 성명을 또 냈어요. 예? 이 성명을 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냥 우리는 충정으로 이야기한 거다. 정말 잘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반대로 왜곡해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이러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오히려 촉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무대응, 한미연합훈련 축소, 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예?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 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 당신들이 무슨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서 예비역 대장 64명도 말이죠. 23일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 염려할 것 없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보 공백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없다고 하는데 그걸 왜 없어? 있지. 자꾸 이렇게 몰아갑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언론들도 지금 용산 그 국방부 거기 가는 걸 반대한다는 그런 칼럼을 쓰거나 사설을 쓰고 그래요. 어렵긴 어렵지. 왜 국방부가 있는데 거기다 치고 들어가면 되느냐 이건데 국방부 그쪽에 합참하고 이쪽에는 예? 그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여유가. 그 다음에 거기야말로 그런 문제, 뭐 헬기장 문제라든지 상황실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랍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쓰고 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대로 거기가 예? 이제 대통령 집무 공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인데 거기 496억 원 좀 예비비 편성 좀 해달라는데 그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야 나는 못 해줘 이건데 안보 어제 뭐가 터졌습니까? 북한에서 그 ICBM 말이죠. 그 괴물 ICBM을 쐈다고 하잖아요. 1만 5천 킬로 가면 세계 거기 사정거리 안에 안 드는 데가 없어요. 미국 전역이 다 들고. 그러니까 뺨을 제대로 맞은 셈이죠. 김정은한테 그렇게 맨날 해실 웃어가면서 친한 척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보고 안보 공백 이럽니까? 예? 이제까지 안보 공백 상황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 누군데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런 마음이라면 국민들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봐라 우리가 뭐라 했느냐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도 별 수 없지 이 말 하려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극복해야죠. 그러자면 청와대 지금에 있는 궁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오자면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책을 찾아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가능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도록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거기 하면 이제 국방부 하고 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자리 뺐느냐 이것도 있는데 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공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경호시설이나 이런 건 다 갖춰진 거고 지금 관저에서 만약에 이제 출퇴근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니까 3분, 5분 정도 거리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고 또 지금 공원화가 되면 거기다가 새로운 관저를 세우는 방법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시민들의 공원을 뺏어가지고 대통령의 공원으로 대통령의 영역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시민들과 가까이 있겠다고 국민들과 가까이 있겠다고 거리를 선택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응? 자꾸 말을 비틀고 그 뜻을 왜곡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좀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좀 선진화된 그런 정치를 해야죠. 언제까지는 옛날 야당 시절 그때까지 또 물고 뜯고 말이죠.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 다음에요. 설령 새로 만들어질 그 공원이 대통령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질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돌려주면 거기에 지금 청와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만 3,504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76,685평. 널찍한 새로운 공원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손해볼 거 없죠. 예? 그 북악산 밑에 그 경치로 보는 뭐로 보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용산 구민들이 좀 혹시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예?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에도 시민들이 나와서 놀고 말이죠. 그 공원에서 즐기고 충분히 그럴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믿어줍시다.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 박수라도 쳐줘야지. 어떻게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 잡고 늘어집니까? 예? 이럴 때는 초거대 민주당,
좀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떠날 분이 말이죠. 예, 새로 대통령 취임할 분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러면서 뭔가 도와줄 거 없어? 원래 차에 다니면서 당신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거꾸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소리만 하면 안 되죠.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